워낙 정신없이 지나가서요. 거의 매일 폭탄이 터진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거의 뭐 실제로도 매일 폭탄이 터졌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뭘 뭐 딱 잘했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폭탄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달을 잘 관리해 왔다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들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딱히 드린다기보다 지금 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고 또 여러 생각도 많으실 것 같아서 우선 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뵙고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네. 저는 당대표가 돼서 당을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다만 뭐 여러 주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윤핵관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것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 주장은 제가 담고 가겠다. 그러나 이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당을 좀 미래로 끌고 가야지 자꾸 모든 것들을 과거와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로 나가겠다고 하는 게 우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충분히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계속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계속 과거의 이슈에서 머무른다면 우리는 미래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지금은 여당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맞서서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계속 현재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끼리 우리 내부에서 이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거나 과거의 문제에 매몰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대표로서는 지금의 여당과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걸 지적하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보다 국민들께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 집회에 대해서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소수 여당이 3개 특검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리고 지금 야당을 없애기 위해서 뭐 정당 해산을 운운하고 대한특별재판부까지 운운하면서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이건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대한민국의 기본이 무너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국회 안에서 논평만 내고 있다? 아니면 뭐 규탄사만 하고 있다? 저는 그런 평시에 동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 비상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07명의 목소리만으로는, 107명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목소리를 키우고 그러니까 힘을 모아가야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국민들의 힘을 우리 107명 위에 얹어서 저 거대한 여당과 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게 예를 들면 장애투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에게 물으면 제가 되묻자면 저는 뭐 장애투쟁을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총을 할 때도 장애집회 자체가 이건 하면 안 된다. 장애집회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은 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집회에 대해서 자꾸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몇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세계 특검이 우리 당을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 당의 의원님이 이미 구속되어 있고 또 특검을 어떻게든 엮어서 계속 우리 당의 의원님들을 기소하려고 할 테고 좀 패스트트랙 구형이 있었습니다. 대한특별재판부. 그리고 결국은 대법원장 내쫓아서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힘든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한 사건도 일어나기 힘든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예를 들면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공작을 한다? 날조를 해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여지껏 벌어지지 않았던 일입니다. 왜 근거도 없는 무슨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우리는 별로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3개의 특검을 동시에 풀어놓고 그것도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기 위해서 3개의 특검을 풀어놓고 이렇게 탄압을 한다? 하나하나가 여지껏 없었던 일들이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인데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국민의힘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내고 국민의힘이 사라지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투쟁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평소에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비판하기 전에 우선 힘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힘을 모아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지도부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힘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국민들까지 모아서 이 힘과 목소리를 최대한 키워보자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참여하지도 않고 뒷짐지고 뒤에서 비판만 하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자는, 그러니까 107명이 무슨 힘으로 이걸 다 막아내겠다는 겁니까?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과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게 나와 생각이 다르면 없애거나 내 거로 만들거나 내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해체하고 다른 걸 만들거나 그래야만 자기들끼리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해체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면 결국은 그게 다 완성되면 대한민국은 전체가 북한이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에 터잡아서 민주공화국을 만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생긴 이래로 헌법이 바뀌면서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인데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주공화국. 헌법은 그 나라의 틀을 만드는 거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틀인데 그 틀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 틀이 예정하고 있는 모습은 저는 북한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이 3개로 나눠놓고 그 위에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모든 수사 권력을 하나로 모으고 대통령의 권력이 그대로 여기로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사 체계를 중국과 같이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중국이나 북한에서 가능한 사법부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출신이 있는데 그 검찰 출신들이 가장 앞서서 검찰 해체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판사 출신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조직은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 조직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면 하나씩 제거하고 나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좀 다른 방향을 고민해 봐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일단 제거하고 다시 사람을 데려오고 제거하고 그래서 결국은 절대 다른 목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바로 친명 횡재, 비명 행사.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단단하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불만 있으면 얘기해. 죽여줄 테니. 다른 생각 있으면 얘기해. 죽여줄 테니. 지금 그게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쓴소리하고 우리 당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목소리를 했던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 가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기대를 했거든요. 민주당 이제 당신들도 김상욱의 매운맛을 좀 보세요라고 했더니 순한 맛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맛이 없어졌어요.
아니, 그냥 맛이 그냥 맛 자체가 없어졌어요. 지금 용산에 김정은이 앉아있다. 아니, 딱 그 표현이 저는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을 때 관세 협상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리스크다. 그런데 그 리스크는 제일 처음에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은 어디에 가서 막다른 골목이 되냐면 중국과 북한에 가서 막다른 골목이 될 거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 조건만 맞춘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다 보면 이 요구는 들어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한미 관계가, 한미 동맹이 제대로 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처음에는 엄청 성공적인 거죠. 합의문 작성할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어서 이건 합의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내가 거기에 도장 찍었으면 탄핵당할 뻔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오픈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을 바꾼 겁니다. 이제 그냥 북한과 중국 편에 서서 미국은 제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수막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현수막. 그리고 이제 총 공세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대통령이 그냥 바로 SNS에 대통령의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좀 북한하고 전승절 행사에서 아마 아뜨거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북한하고 중국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는 다시 이재명은 북한하고 중국으로 가야겠어요. 미국 이제 저희도 이때 손을 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저는 사인이라고 봅니다. 빌드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룸이 없어요. 북한과 중국 눈치 봐야죠. 민노총 눈치 봐야죠. 민노총 간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눈치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룸이 어디 있어요? 노란봉투법? 상법? 어떤 거? 중대재해처벌법? 그 어떤 것에서 대통령이 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민노총, 중국, 북한의 눈치를 본다면 미국 관세 협상에서 대통령이 어떤 룸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과 만날 때 세 명이서 함께 만난 거 외에는 개인적으로 딱히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때 워낙 많이 부딪혀 봤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협치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당의 대표로서 정청래 대표는 협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의문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여러 가지 같은 이유로 정청래 대표도 협치를 위한 공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협치를 위한 공간이 없죠. 그게 얼마 전에 특검법 합의했다가 합의를 뒤집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 모습이 저는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통령이라고 대통령이 3명이다. 근데 국민들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김어준이라고 생각할걸요. 이번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스탠스를 본다면 이제 안보 따로 경제 따로가 아니라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이 틈바구니 속에서 미국은 안보와 경제 모두 하나를 선택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일단 안보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미 동맹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도 포기하는 거죠. 안보가 경제였습니다. 안보 없이 결국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게 목표인데 잘 살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죠. 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그게 경제고 결국 국민들이 안전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안전이 무너지면 경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보가 경제입니다. 근데 안보를 포기하겠다? 그럼 다 포기하는 거죠. 안보가 안 보이면 국민이 안 보여요. 안보가 안 보이면 국민이 없다니까요.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습니다. 안보가 안 보이면. 지금 그 무모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관세 협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보 외교에 관한 그런 TF를 이미 제가 송호석 원내대표께서 구상하고 계셔서 그걸 당 TF로 할지 원내 TF로 할지에 대한 고민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이 그냥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기간 동안 우리 경제를 잠깐 붐업시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게 외교 면에서, 안보 면에서, 경제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계 정상들을 다 만나는 자리지 않습니까? 세계 정상이 다 모이는 자리고 우리 안방에서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에이펙이 정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과 같은 외교 노선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과연 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치는 아까 운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상황이. 제 능력과 상관없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뭐 제가 예를 들면 드러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상황이었으면 다른 분이 더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물론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거에 맞는 상황과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뭔가를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금방 알아봅니다. 국민들께서는. 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금방 느끼시기 때문에 결국 진정성이 사라진다면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